현재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는 약 84만 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10.3%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2050년에는 치매 환자가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알츠하이머나 치매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치매의 40%는 예방 가능한 요인들로 발생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젊어서부터 특히 직장 생활 때부터 실천 가능한 치매 예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과 지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70대인 김민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다소 어두운 주제일 수 있겠지만, 저와 같이 나이가 든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곧 노년이 될 중년, 특히 직장 생활을 하는 젊은 사람 등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알츠하이머와 치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제 딱딱한 목소리보다는 보다 부드럽고 명확한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대신에 이야기 중간중간마다 그리고 또 마지막 결론에서는 오늘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 직접 경험하고 느낀 저의 이야기도 들려드릴 테니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다면 이런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치매는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들, 그리고 국가와 사회적으로 가장 피하고 싶은 질병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지 그 실천 가능한 7가지 방법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뇌 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일상 습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충분한 수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뇌는 잠들어 있는 동안 하루 종일 쌓인 독성 물질들을 청소합니다. 특히 치매의 주요 원인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매일 새벽 2시에 잠들어 6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10년간 지속했습니다. 반면 B씨는 밤 11시에 잠들어 7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15년 후 A씨는 기억력 저하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B씨는 여전히 또렷한 인지 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또한 필수입니다. 주 3회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단 오르기, 빠른 걸음으로 출퇴근하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직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는데, 직장에서는 어떻게 뇌를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업무 도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C씨는 회계 업무만 20년간 했지만 45세에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배우고 신입사원 교육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C씨의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었고 동년배보다 훨씬 뛰어난 인지 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한 노년의 경우에도 취미나 독서, 유튜브 활동 등으로 인지 능력을 잃지 않도록 해보시기를 강권합니다. 메모와 기록도 중요한 뇌 운동입니다. 디지털 기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손으로 직접 메모를 작성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손글씨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또 업무 중 짧은 휴식을 취하며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실천해 보십시오. 스트레스는 뇌 건강에 최대적입니다. 이러한 개인적 노력과 함께 사회적 관계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치매 위험을 2배 증가시킵니다. 직장이나 특히 노년 들어서의 인간관계도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동료나 친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이나 업무 관련 대화뿐만 아니라 취미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어 보십시오. 실제 사례로 D씨를 소개해드리면, D씨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직장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고 후배들과 멘토링을 하며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넓혔습니다. 이러한 변화 후 D씨의 인지 능력은 오히려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은퇴 후 노년 들어서는 특히 가족과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십시오. 퇴근 후 가족들과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고 주말에는 함께 활동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급적 시간이 날 때마다 가족과 함께
퇴촌 등 가까운 산과들, 공원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휴식 시간이나 가족과의 대화는 스트레스 해소에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지역 사회활동 참여도 권장합니다. 봉사활동이나 취미 모임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제공하는데 특히 은퇴 후에 집에만 무료하게 지내지 마시고 재능기부나 동네 안전지킴이 등 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보람도 있고 건강과 생활 등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뇌 건강을 위한 구체적인 식습관으로 노년이나 중년, 특히 바쁜 직장인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뇌 건강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점심을 주로 어떻게 드시나요? 혼자 빨리, 동료나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과 방법도 중요하며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십시오. 등푸른 생선, 견과류, 아보카도가 대표적입니다. 가급적 고등어나 삼치 반찬을 또 간식으로 아몬드 등 견과류도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항산화 물질이 많은 음식도 중요합니다. 블루베리, 브로콜리, 시금치, 토마토 등을 자주 드십시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씨는 매일 점심 후 디저트로 블루베리 요거트를 먹고 오후 간식으로 견과류를 챙겨 먹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만으로도 이 씨의 집중력과 기억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런 견과류에 대하여는 저도 관심이 많아 벌써 10여 년 전부터 매일 땅콩, 아몬드 등을 섭취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아예 생활 자세, 즉 루틴으로 삼는 것도 특히 노년이나 중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 충분한 수분 섭취도 필수입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고 카페인 음료는 적당히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과 절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뇌혈관을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식습관과 함께 5번째로는 틈틈이 할 수 있는 간단한 뇌 운동도 중요한데 바쁜 일상이나 업무 중에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뇌 운동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숫자 거꾸로 말하기 전화번호나 차량 번호를 보면 거꾸로 말해 보십시오. 1234를 보면 4321로 말하는 식입니다. 손가락, 운동 컴퓨터 작업 중간중간 손가락으로 피아노 치는 동작을 해보십시오. 또는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을 하나씩 터치해보는 운동도 좋습니다. 실제 사례로 K씨를 들어보겠습니다. K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항상 손가락 운동을 했습니다. 또한 점심시간에 동료와 간단한 단어 게임을 하며 뇌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습관 덕분에 FC는 60세가 넘어서도 뛰어난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어 연상 게임 하나의 단어를 생각하고 관련된 단어들을 연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사과를 생각하면 빨간색, 달콤함, 비타민 등으로 연결해 보는 것입니다. 간단한 암산도 좋은데 계산기 대신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식당에서 계산할 때나 쇼핑할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로 직장 환경과 치매 위험 요소들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특히 경쟁과 과중한 업무를 하는 직장 환경에는 뇌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뇌의 해마 영역을 손상시켜 기억력 저하를 유발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노년이나 중년뿐 아니라 특히 직장인들에게 장시간 앉아있기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혈액 순환이 저하되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1시간마다 5분씩 일어나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G씨는 하루 12시간씩 책상에 앉아 일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45세부터 건망증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H씨는 같은 업무량이지만 스트레스 관리법을 배우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식사도 주의해야 할 요소입니다. 야근이 잦더라도 최소 6시간 이상은 주무시고 끼니를 거르지 마십시오. 디지털과 의존도 문제가 됩니다. 모든 정보를 검색에 의존하면 뇌가 게을러집니다. 때로는 기억에 의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인식했다면 정기적인 관리도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로 정기 검진과 전문가 상담으로 정기적인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1회 종합 건강 검진을 반드시 받으시고, 특히 65세 이상의 노년들은 뇌혈관 관련 검사를 포함시키십시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은 모두 치매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45세 이후에는 인지 기능 검사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하십시오. 유전적 요인이 있어도 생활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L씨는 50세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전문가 상담을 통해 생활습관을 체계적으로 개선한 결과 5년 후 정상인지 능력을 회복한 경우도 있을 정도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정기검진과 전문가 상담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노년, 중년, 특히 직장인을 위한 치매 예방을 위한 7가지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치매란 특히 우리와 같은 60, 70대 노년들에게는 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부담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도 사실 이런 이야기는 언젠가 한 번쯤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서 들어본 진부한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와 같이 나이가 들어보니 특히 과거 젊은 시절이나 직장 또는 사업을 하면서 전혀 이런 데 대한 의식도 한 적도 없고 또 그런 예방 방법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나이가 되다 보니 왜 이런 단순하고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소홀했는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비록 70이 넘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실천에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이지 치매 예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20년, 30년 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부디 아직 직장생활을 하시는 젊은 분이나 곧 노년이 될 중년이신 분들은 위에서 설명한 7가지 방법을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혹시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에 다른 의견이나 궁금한 점 등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실히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그럼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